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원부TV 버클리 음악 무료광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김시입니다. 김신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저번 시간에 다이아토닉, 치름계, 네, 치름계. 그래서 거리 지키기까지 배웠습니다. 사이클 오브 피프트 네. 실용음악과에서 네네. 오도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오도권. 네, 오도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이클 오브 피프트, 사이클 오브 포스, 그러니까 서클 오브 파이브, 네. 서클 오브 포스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긴 네, 해요. 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느냐? 이 표가 가지고 있는 한 세 가지 의미.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12키를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다. 우리가 이제 저번 주에 네. 그 다이아토닉 스케일을 배우면서 C부터 C까지 네. 12건반이죠. 네. 12건반을 이용을 해서 스케일을 파악하는 걸 배웠는데 키는 그럼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이냐. 네. C는 C밖에 없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C에서 반음 올리면 C 샵이잖아요. 그죠? 근데 D에서 반음을 내리면 D 플랫이란 말이에요. 근데 C 샵이나 네. D 플랫이나 네. 같은 것이다. 네. 같은 건데 이걸 C 샵 키로 불러야 되는지 네. D 플랫 키로 붙여야 되는지. 보통 D 플랫 키로 그렇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플랫 키가 더 효율적일 건지 네. 샵 키가 더 효율적일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네. 이 표를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음. 사실 샵 키에는 대문자 뒤에 샵들이 많이 붙지 않아요. 거의 안 붙는다고 봐야 돼요. 네네. 샵 키들은. 네. 플랫 키에만 플랫이 붙는 이유가 네. 왜인지 네. 이 표를 우리가 보면 우리가 알 수가 네, 있죠. 네. 네. 그럼 이 표를 네. 혹시 네. 플랫이나 샵이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그러면 간단하게 샵은 반음을 올리는 것이고 네. 플랫은 반음을 내리는 것이다. 예. 네. 이렇게 설명을 하고 네네. 건반을 놓고 봤을 때 네. 건반에서 반음이 올라가는 네네. 것은 샵. 네. 우리가 전화기 버튼에 그렇습니다. 샵이라고 네. 쓰죠. 네. 왜 샵인지 나왔죠 이제. 네. 플랫은 플랫. 그러면 여기서 네. 잘난 체를 잠깐 하고 네, 있습니다. 네, 네. 샵은 네. 샵이 보통 샤프로 네. F로 발음하시는 네, 네. 분들도 많이 있어서 그렇죠. 네, 샵 네. 맞나? 샵 맞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표가 의미하는 바는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네. 요 안에 있는 키를 사용을 하고 네. 여기에 샵을 붙이지 않는 이유를 네. 하나씩 우리가 네. 해보면 이해가 갑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C는 C키는 네. C, D, E, F, G, A, B, C 네. 플랫이나 샵이 하나도 붙지 않는 네.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일단 정중앙에 네. 12시에 네. 존재하고 있죠. 네. 요렇게 진행하는 것, 네. 요렇게 진행하는 것을 네. 우리가 이제 프로그레션이라고 하는데 네. 이 프로그레션에 대해서는 프로그레션 레트로그레션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설명하기로 지우고 있으면 자리가 네. 없으니까 네. 그러면 C, F, B B 죄송합니다. 네. 틀렸네요. 네. B 플랫, E 플랫, A 플랫, D 플랫, G 플랫 네. 이 키들은 어떻게 생성이 되었고 왜 이렇게 배치가 되었는지 네. 우선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이 표는 원래 보통은 이제 이게 반대로들 이제 그림이 많이 돼 있더라고요. 네. G로 가고 네. 이게 F로 가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제가 네. 우리 김지미 선생님을 가르치려고 네. 인터넷을 다 뒤져봐서 네네. 하모니 이론을 설명하는 사람들을 다 네. 봤는데 네. 버클리를 다녀오셨거나 버클리 하모니를 가르쳐 주는 분들은 이렇게 표시해요. 예. 근데 버클리가 아닌 다른 일반적인 하모니를 이야기하는 거는 반대로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이해가 가긴 가지만 버클리 방식이 왜 좀 더 효율적이냐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자 보면 이 방법이 훨씬 더 코드 프로그레션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더 쉽다. 코드 진행. 코드 진행. 네. 이게 지금 키 개념, 코드 진행에 대한 개념 두 가지를 동시에 다 설명한다고 얘기했는데 네. 뭐 어차피 얘기가 나온 김에 얘기를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네네. 프로그레션이란 말과
레트로그레션이라는 말을 이해를 해야 돼요. 네. 이게 물론 또 다시 그리스어원인데 네네네. 프로그레스라는 말은 진행되다, 네. 앞으로 가다 네네. 라는 뜻이고 네. 레트로 많이 네. 유행하잖아요. 레트로는 거꾸로 간다는 네네. 얘기거든요. 그러면 네. 프로그레션은 우리가 뭘 이야기를 하느냐, 음. 사람 귀에 가장 강력하게 효과적으로 코드가 진행되었을 때 코드가 진행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단위가 있어요. 네. 그 단위가 네. 5도인데 네. 5도 상향이 아니라 5도 하향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음악은 시간이 흘러가는 네. 타임 리니어 베이스드 아트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리니어, 네. 일정하게 네. 논 리니어 이렇게 네. 왔다 갔다 하는 게 네네네. 아니라 일정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음이 순서적으로 시간에 의해서 플레이되고 시간에 의해서 리듬을 지켜지는, 네네. 결코 시간이 없으면 할 수 있는 네. 예술이 아니거든요. 네네. 우리가 미술은 시간과는 상관없는 예술이에요. 그렇습니다. 정지되어 있는 화면이기 때문에. 음악은 항상 시간과 같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시간, 앞에 있는 시간을 이용을 해서 현재 어디에 내가 이 포인트에 음악을 듣고 있고 이 포인트가 어디에 기준을 둘 것이냐에 따른 이야기예요. 그래서 프로그레션은 내가 진행을 할 때 내가 어디로 향해서 타겟을 향해서 코드가 가고 있는가, 그 코드가 타겟을 향해서 가고 있을 때의 긴장감, 타겟에 도착했을 때의 안도감, 안도가 된 다음에 또 다시 또 다른 갈등을 만들어내는 이런 연속적인 효과를 이용을 해서 우리 귀에 일루전, 환상을 만들어내는 거죠. 네네. 우리 귀에는 그런 것이 없는데 네네. 우리 귀 속 안에서 시간 안에서 공간을 창출해내고 음이라는 현상들을 창출해내는 거죠. 네. 그래서 음악이 살아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 순간, 그 시간 동안의 음악은 그 현상에, 그 뇌에, 그 장소에 있는 사람들한테만 허락이 돼요. 그게 이제 영화도 원래 미술 베이스였지만 영화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지는 게 음악이 밑에 깔려 있고 그 음악에 맞춰서 화면들을 1초에 24프레임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음악이 1차 예술이라고 하고 영화나 미술은 좀 다르긴 한데 영화는 파생 예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은 음악 베이스에 영상들을 그리고 단적인 사진들을 쭉 나열해 놓는 거라고 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말도 있죠. 활동 사진, 예. 무비. 옛날에 그랬죠. 예, 네. 무비라는 네네. 것은 움직이는 것라는 무빙 뜻이거든요. 픽처스. 무빙 네. 픽처. 네. 무빙 픽처스를 줄여서 우리가 무비라고 얘기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도 DAW라고 시퀀서 프로그램과 영상 프로그램은 거의 똑같아요. 근데 영상은 거기에 시간이 나와 있고 시간 베이스고 물론 음악 프로그램도 시간 베이스와 밥 베이스가 다 나오긴 하는데 베이스를 놓고 시간에 따라서 영상을 놓고 시간에 따라서 음악을 배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이 표는 가장 중요한 것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스에서 수많은 학자들이 코드가 진행될 때 이 전의 코드와 이 현재 코드, 이 현재 코드가 이 전의 코드의 상관관계를 봤을 때 가장 사람들이 안정적이고 강력하게 느껴지는 프로그레션은 무엇이냐라고 찾아봤더니 5도 하향 진행인 거죠. 쉽게 얘기하면 fifth progression인 거죠. 5도 하향. 프로그레션이라는 말은 하향이라는 말은 없는데 제가 하향이라고 붙인 이유는 fifth down이라고 얘기하거든요. fifth down progression. 왜냐면 이게 다운, 그쵸, 다운이니까. 그쵸. 그래서 제가 이거는 꼭 써야 될 것 같아요. 이걸 알려주는 데는 거의 없거든요. fifth down, 제가 좀 잘하네요. 코드 프로그레션. fifth down chord progression. 이게 사실은 서양 음악의 가장 핵심 포인트인데 불행하게도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대부분의 가요나 일본 음악은 이 룰을 따르지 않고 있어요. 팝과 가요, 팝과 J-팝 중에서도 트로트, 미국이나 유럽 영향을 많이 적게 받은 음악 같은 경우에는 이 코드 프로그레션보다는 바로 옆에 있는 2도 프로그레션이라든지 3도 프로그레션 이런 코드 프로그레션을 쓰기 때문에 음악이 진행되어지거나 힘 있는 느낌, 동적인 느낌이라기보단 좀 정적이거나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많이 이제 드는 거죠. 그러면 이 fifth down 코드 프로그레션의 가장 큰 수혜자는 누구이며 이 큰 수혜자가 음악을 어떻게 바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재밌게나마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자면 사실은 이 fifth down 코드 프로그레션은 우리가 저번 주에 얘기했죠? 저번 주에 얘기했나? 저저번 편에 얘기했을 건데 바하나 모차르트
바로크 시절에는 쓰면 안 되는 코드 프로그레션이었다. 악마의. 악마의. 근데 이 코드 프로그레션이 어디에서 출발을 해서 세상 사람들한테 알려지고 서로 각기 문화와 배경과 음악적 지식이 다른 각 민족한테 강력하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민속 음악의 핵심 코드 프로그레션인 4도, 5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네. 사실 그때 우리가 얘기했던 궁정음악 네. 일반 서민들을 위한 음악이 아닌 왕족들을 위한 음악에는 이런 코드 프로그레션들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아요. 네. 숨어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소위 인버전이라고 얘기하는데 베이스 노트와 그 위에 쌓여져 있는 코드가 이 실제적으로 베이스 노트가 들려지는 게 아니라 다른 음으로 대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인버전이라고 네. 얘기하는데 전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전이들을 사용을 해서 실제적으로 베이스 노트가 뭔지를 숨겨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멜로디들이 흘러갈 때 사실 우리가 정확하게 그 코드의 움직임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클래식 같은 경우에는 다 비슷비슷하게 들리기도 하고 그리고 물 흐르듯이 흘러가게 느껴지는 것이죠. 근데 이거를 누가 파괴했냐 하면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